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률을 2.9%에서 2.7%로 또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좋은 일들보단 나쁜 일들이 더 많다는 뜻일 텐데요.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 그리고 이어지는 긴축, 더불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 이슈까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양대 시장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역시나 혼조세를 보인 뉴욕 증시 영향을 따라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어제 2200선 내주고 나서 지금 현재 217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 코스닥 오늘도 코스피보다 더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77%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오늘의 전문가님들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연관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예상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정리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이런 가을 추위를 느꼈는지 장 초반부터 많이 내리면서 밀리는 모습 연출하더니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긴축 우려와 더불어서 달러화의 초강세 현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어졌었고요.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 소식,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2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기술주의 우려에 대한 것들로 4% 넘게 밀리면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669.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하는 모양새 연출했는데요. 한편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2선으로 내렸고요. 대만의 각권 지수,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홍콩의 항생 지수 등 아시아국 주요 증시도 모두 부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가까이 오르면서 1,435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세계 증시 주요국들의 환율이 모두 내려앉는 모습 보였는데요.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 환율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쳤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강보합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하락세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흐름과 코스닥과 코스피 예상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오직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살아남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주 등 대형주는 모두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던 영향, 또 지난 7일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주들이 관련해서 주가가 1%대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흐름 이어갈지 확인해보시면 삼성전자가 0.18% 밀리면서 55,300원의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89% 내리면서 89,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 경기 둔화에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협력 강화 소식이 나오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3.11%, LG화학은 1%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LG화학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시가총액 순위도 바꾸는 모습 저희가 포착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0.5% 내리면서 49만 5천 원에 출발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0.34%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59만 9천 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투자은행 UBS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소식,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둔화가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에 약세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내려앉으면서 현대차는 17만 원 선을, 기아는 7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SDI가 홀로 1.5% 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 가져갔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 삼성형제들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7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하락세를 역시나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네이버는 0.63% 내리면서 15만 7,500원에 예측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하는 모양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게임, 통신장비주 등 대부분의 업종의 주가가 빠졌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1.44%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부진 속에서 HLB가 5.74% 큰 폭으로 주저앉았고요. 그 가운데 게임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3.5% 하락 마감하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2% 내리면서 64,400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세를 보여준 와중에 특히 펄어비스가 7% 넘게 폭락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JYP 엔터테인먼트도 4% 이상 빠졌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에코프로가 0.34% 오르면서 11만 8,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7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펄어비스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빠지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파란불과 52주 신저가가 많이 등장했던 참 힘들었던 어제 장이었지만 빨간불 켜내면서 양봉 차트를 그려낸 특징주들도 있었습니다. 어제장 시장에서는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 히토류 관련주들일 텐데요. 중국 매체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 반사이익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동국 RNS가 많이 올랐습니다. 동국 RNS, 중국에서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ASM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히토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29.9% 올라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5.7% 상승한 4,730원에 예측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히토류 관련주도 함께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니온 머터리얼입니다. 히토류 대체품으로 여겨지는 페라라이트 마그네틱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장에서 13.62% 상승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5% 넘게 상승하면서 3,08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큰 하락폭을 그려내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인바이오젠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내려앉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하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2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와중에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와중에 보통은 이렇게 하락을 출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극복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장 상황 바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지수가 뜨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고용 지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제발 나오지 마라, 잘 나오지 마라를 기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 고용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연준에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설사 일시적으로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 파이터적인 면모를 쉽게 꺾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들은 계속 될 거고요.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긴축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모습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리스크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위아래로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또 영국 쪽에 영란은행 쪽에서 우리 채권 매입 해오던 대로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위주로 너무나도 급락이 좀 세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의 기술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나갈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오는 수급 현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40억을 사고 있는데요. 그중에 280억이 전기전자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전기전자, 다시 말하면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사고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코스피 전체보다 전기전자를 많이 산다. 그럼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마찬가지의 스탠스로 소량 매도로 일단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주체들은 지금 글쎄요 차익 쪽에서 매도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관 주체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르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다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쪽들의 자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글쎄요 자전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네요. 알톤 스포츠 지금 2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주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을까라는 부분들 좀 찾아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자전거 관련주 테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약세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알톤 스포츠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또 스포츠 사이클링 제품이 굉장히 매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상반기에 전기자전거 매출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거죠. 지금의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 내연기관차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빌리티 자체들이 예전과는 다른 미래형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용 목적 다변화와 경험 확대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섹터의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건설 기계 이런 쪽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건설 기계 섹터가 지금 4%가 넘는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대모, 해인,
이런 종목들 약간 좀 테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16%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건설기계도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가 또 되겠죠.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증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약세 시장에서 강세 흐름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일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희귀금속, 휘토류 이런 쪽들도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런 쪽들은 뭐 계속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미국이라던가 세계가 공조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런 쪽들에 대한 제재, 압박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한 번씩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국 RNS 한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디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대표주, 아까 말씀드렸었죠. 10월 들어와서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시장에서 외국인들 2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는 그 수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요. 400억 가까이 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반도체 대형주에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소폭의 애도가 시장에서 출회가 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8% 그리고 DB하이텍까지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의 특징도 뭐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10월 들어와서 해왔던 대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수급 상황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180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180억을 그대로 매수하면서 기관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코스닥에서요. 다만 개인과 외국인들이 소량의 물량들을 초반에 주고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둘 다 지금 약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전 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다만 이런 전기전자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별로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에 이런 테마성 성격의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지수는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체감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 초반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들 위주로는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좀 테마적으로 당일에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 눈에 좀 띄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그럼 저희도 이제 외국인이랑 같이 전기전자를 좀 사들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10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동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연달아서 좀 오르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는 한계선은 한 61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한 58,000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갭을 가지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시황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높은 환율 레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이런 쪽들에 능통하신 분들 물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전기전자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수 자체는 제가 보고 있는 장기 이평선을 이미 월봉상으로 하향 돌파를 한 이후에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월선이 의미있게 회복이란 외국인들이 강도 있게 매수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속성 있게라는 부분들이 교집합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가담 이런 쪽보다는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 크게 마이너스 손실이 크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손절을 한다 이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던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텐데 이 기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나쁜 종목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좀 들고 버티시면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120월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전체 시장, 이 전기전자에는 한정된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섹터와 업종들을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이게 나타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고 연결해드리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낙폭이 꽤나 커서 그런지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버텨준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오늘 이제 현재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FOMC 의사록 공개, 그다음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이제 키포인트가 중요한 이제 분기점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서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의 어떤 조정의 어떤 패턴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증시의 이제 차트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깨고, 현재 반등을 하고, 이제 저항을 부딪히다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수렴형을 보이다가, 현재 그 21선을 관통을 좀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그러니까 리바운딩에서 삼각수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저항대가 있으면은 삼각수렴형 다음에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급락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수렴형 다음에 이제 위냐 아래냐 결정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부분들이 현재 지수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잘 버텨주고 좀 있는 상황이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IT 대형주로서의 좀 바닥을 좀 형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오늘까지가 거의 한 2달 정도 좀 되고요. 2달의 피크 어떤 하락의 이격이 최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이 좀 현재 어느 정도 감지가 좀 되는 부분들이 보통 이 주봉상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20주 맞고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락 이격의 조정, 반등, 그 다음에 하락 이격의 조정, 반등, 하락 이격의 조정, 반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체 21선이 20주선이 깨고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에서 급락했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바닥의 논리처럼 이번에 카카오가 좀 찍었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이버도 약간 비슷하게 거의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넥라인점 다시 말해서 최근에 형성이 됐던 이 급락에 대한 중심 축이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받았던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이격이 이제 최대로 20주선의 이격이 이제 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그 바닥 논리하고 거의 또 똑같은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약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좀 소폭의 약세 부분이 좀 되고 있지만은 이제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약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 좀 잡혀지는 부분들이 현재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현재 무궁국제 재료인 카보네이트 생산 시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무궁국제는 전고체에서 좀 더 발전된 그래서 응급제를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어떤 기술 부분들이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 이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쪽 관련된 부분들 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롯데케미칼도 유일하게 되죠. 롯데케미칼도 이번에 이제 카보네이트 생산 부분들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인수를 좀 해주면서 전문 이제 현재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좀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화학 업체들이 전환한 어떤 그 배터리 기업으로 약간 전환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이 현재 이 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하면서 21선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뭐 따지고 보면은 현재 한농화성, 이수학 모두 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전환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의 추세 이탈이 돼서 거의 급나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의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 패턴에서 다시 한번 좀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전환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코라는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코라는 회사도 무궁국제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재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무궁국제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유니캐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코가 현재 유니스타 김건태 교수팀하고 협업을 통해서 무궁국제 관련된 특허 출원, 그러니까 산학협동이죠. 이런 이제 그 소식 때문에 크게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코의 이제 자회사가 뭐 반도체 장비 업체도 하고 있고, 현재 자회사 중에 하나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약간의 어떤 무궁국제 뉴페이스 종목군들이 그린 케미칼, 그다음에 미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직후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열리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양지수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렸어도 빠르게 또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가장 먼저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지금 1,434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살짝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환율 자체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좀 다시 좀 재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는 지금 430억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좀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죠. 1,000억 이상의 지금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특히 양시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좀 지수를 바치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기 전에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잔고가 이제 10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8조 9천억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원래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8조 9천억까지 좀 내려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7천억대, 지금 거의 이제 9조에서 확실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딱 보더라도 신용잔고가 15조 원대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안타깝지만 좀 저점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좀 알려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좀 약간 선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전일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투톱이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로 좀 돌아서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를 어느 정도 하방은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하락 전환을 좀 막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제 약보합권에서 좀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좀 2차전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 섹터가 그래도 좀 아웃퍼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2.89%, 지금 에코프로 BM이 한 1.5% 정도를 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좀 2차전지도 시장에서 조금은 좀 시장을 잡아주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컨디션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버텨주고 있는 쪽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앞서 이 섹터 분석을 해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잘 버텨주고
해주고 있다는 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침 처음에 왜 자전거 관련주가 갑자기 움직이나 생각했더니 네. 또 전기 자전거라고 네, 맞습니다. 움직여서 움직인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톤 스포츠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천리도 네, 삼천리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이제 한 12분 전에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기 자전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어떤 섹터가 2차 전지내에서 상당히 좀 핫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여기에 폐배터리까지 좀 같이 붙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러한 좀 주제로 해서 좀 자전거까지 같이 좀 엮이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들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좀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알톤 스포츠가 네. 지금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고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23%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군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화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성 DS, 해성산업과 함께 약간 좀 M&A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코스피 쪽에서 좀 개별적인 재료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약간 M&A 좀 이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러한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항상 상승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유니언 머티리얼 어제도 좀 상승 인세가 좀 있었고 오늘도 지금 한 3% 상승세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어떤 좀 움직임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자전거 아침에 왜 뛰나라고 추운데 자전거 탈 일이 뭐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폐배터리 이슈랑 엮이면서 2차 전지에 이제 재료를 등에 업고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의 이름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는 이슈들 중에 개별 이슈에 조금 더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특징적인 종목으로 장중에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을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렇게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떤 종목들이 미리 튈지 지금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선뜻 종목에 대한 손이 나가질 않는데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계속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하락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매매 방법이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이제 급락 전에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좀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눌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장이 왔을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명히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PCB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만 거의 역사적 하단의 밸류에이션에 좀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또 공매도가 더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상당히 요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선점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표적인 종목이 뭐 심텍, 신택. 대적선자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고 지금 주가가 뭐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40%에서 50% 이상 좀 주가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실질적인 측면 상당히 좀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역발상을 하자고 한다면 네. 저는 반도체 섹터는 이제는 롱 포지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악재들이 다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관심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저는 늘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인텔과 관련된 이제 인터뷰에서 DDR5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DDR5 그 지원되는 지금 서버용 CPU가 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심텍도 좀 DDR5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TLB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 의견 업사이드가 좀 올라가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장의 중심에 좀 반도체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역발상적인 좀 투자가 분명히 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또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전기전자 그 안에서도 이제 PCB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DDR5 관련주들 종목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롱 포지션으로 봐도 괜찮은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늘 변곡의 시간에서 맞이하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봅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좀 상심이 컸습니다만 그럼에도 다 같이 떨어져도 빨리 좀 회복을 해주는 친구들이 역시나 있네요. 업사부님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잘 해드린 거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물론 더 좋았던 혹은 상승폭이 더 큰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를 바닥에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추천도 드렸었으니까요. 이게 주도주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1차로 목표로 얘기했던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오늘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1차 목표치에 왔으니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어쨌든 간에 저의 조언을 좀 귀 들으셔서 바닥권에서 잘 매수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나 계시겠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어디까지 본 거예요?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왜? 이 SK하이닉스 지난번에도 반등을 열심히 했다가 바로 이 녹색선인 60일 이동선에 맞고 떨어지고 요번에가 어쨌든 지금 푹 찍어 눌렀다가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에서 푹 찍어 눌렀다가 끄집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저 60선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해낼지도 몰라. 자, 크게 놓고 본다면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60선이 깨지고 나서 올려칠 때 60선에 맞고 떨어지고. 근데 그때 아주 그냥 죽어라고 또 밀렸을 때 이 60선을 그냥 가볍게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좀 기간적인 부분들이나 에너지적인 움직임에서 좀 비슷하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죠? 지금에 보면 좀 비슷하죠. 이제 뚫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종목이야. 앞으로 우리가 저는 이론가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닙니다. 오로지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의 생각들을 얘기했던 거고, 지금의 요 부분들이 이제 뚫어내고 올라간다라면 되려 이걸 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영란은행에서 뭐가 어쨌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쨌고, 이제 금통의 금리 결정에다가 이제 내일 CPI 발표되니까 어쩌지 되겠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경제학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핵심, 어차피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은 갈 수 있는 거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약간 흔들이 되겠죠.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장을 겁먹고 볼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들은 계속 더 빠지는데요. 죽겠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으나 주도주가 가속 감수 있다면 얘네들이 어차피 선발대가 수색대가 먼저 가야 뒤에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길이 뚫려야 갈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후퇴를 하네요. 그죠? 예, 그동안 힘 많이 썼습니다.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섰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어닝 쇼크다 어쩐다. 어제 그렇게 난리 치놓고는 오늘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좋아요. 환율 효과까지 좋았어요.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쉬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뭔가가 분석적으로 머리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훌륭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자, 요번에는 다를 것이냐? this time은 디퍼런트 할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잘 봐봅시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시장 전체를 보는 분위기 이상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60선을 일단 살짝 맞고 내려오겠죠. 지금처럼. 그죠? 살짝 맞고 내려오는데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50선 깨지 않고 혹은 9만원 깨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이 60선을 뚫어내버린다면 그렇게 뭐 온갖 악재의 전쟁 우려의 뭐 별의별 뭐 핵전쟁의 위험까지 다 있었으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위로 뚫리기 시작을 했구나. 이때 우리가 주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공개방송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저는 어제 못 견디고 주식을 다 팔았어요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참 물론 지금 시장 오늘은 조금 더 빠졌죠. 그러니까 그분도 현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면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판 게 잘한 거죠. 그러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도주 분의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주식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포기한 사람들도 다시 달려들어야 될 거냐?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다시 달려들어야 되는 시기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시황적인 부분들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요 부분만 보십시오. 하이닉스가 저걸 다시 62동 평균선을 마치 지난 바닥에서 탈출했을 때 뚫었을 때 그것이 작년 11월이네요. 작년 11월에 여기 구간의 모습을 오늘 내일 뭐 다음 주까지 모습을 만들어준다라면 그렇다면 조금 더 우상향하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몇 퍼센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건가? 네, 그렇죠. 어딘가로는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에서 어딘가에서 기업에서 돈을 뺐으면 미국의 반도체, 뭐 TSMC의 반도체에서 돈을 뺐으면 그 어딘가에 다른 반도체로 또 기업에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 아닙니다. 펀드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보고 어쨌든 이번 반등의 주도 섹터 중에 반도체가 이번에는 포함이 된 것 같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이제 대형주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장비주들 가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냥 뭐 DB 하이텍이랄지 그죠? 뭐 나름 이제 시장에서 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봐보자고 한다면 DB 하이텍 그다음에 LX 세미콘 뭐 이런 종목군들 정도 뭐 그 외에도 볼 수 있는 거 많이 있겠습니다. 테크윙도 뭐 상당히 견조하게 잘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인데 탄력적인 부분에서 DB 하이텍이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종목적인 부분들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떠서 60선까지 이미 가버렸으니 그 종목을 지금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죠. SK하이닉스도 일단은 조금 눌러주는 부분들 크게 눌러주지 않아야 좋습니다. 크게 누르지 않아야 좋죠. 당연히 많이 안 밀리고 다시 도망가 버려야지 좋은 거고요. 그렇게 도망가야 개미들이 못 쫓아옵니다. 개인들이 못 쫓아와서 더 가볍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을 때 더 잘 가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나 중간에 팔았는데 막 속상해야 됩니다. 시장은 잔인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분들 좀 명심하시면서요. 그 다음 이제 후보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하는 종목이 혹시 우리 도지훈 앵커님 시장에서 가장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가장 욕을 많이 하는 종목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어떤 종목일지 좀 언급하기가 두려운데 혹시 카카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네. 지금 가장 많이 욕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부분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아까도 이제 돈 들어온 종목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미우나 고우나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삼성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어쩔 수 없이라도 땡겨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순진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지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돈을 미리 집어넣은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다 생각되고 어제 카카오가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도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는데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돈 들어온지 일단 확인합시다. 어제 좀 개인들 털렸거든요.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좀 겁먹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연기금 매수세 이런 정도만 좀 들어온다라면 얼추 바닥 정도는 잡아가는데 대신에 좋지는 않습니다. 크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주도주되고 이거 아닙니다. 다만 반등이라도 조금 정도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도 갈 수 있을 테니 이제 제가 이거는 어차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종목이라 그랬죠. 네, 그 순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보고 좋은 기회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을 다 시황에 녹여주셔가지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 저희가 장중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